등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서울 강북권에서도 매매 가격이 10억 원을 넘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미만 중소형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113 대책에도 한강 조망권이 우수한 인기 지역 위주로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모습입니다. 서울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 대지의 3.3제곱미터당 평균 거래 가격이 전국 대지 가격보다 8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의 대지 땅값은 3.3제곱미터당 2,152만 원이었습니다. 연말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유예를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됩니다. 유예 기간이 연장될 경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살아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의 주거용 오피스텔인 준주택까지 건축 유형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기존 다가구와 다세대 외에도 지난해 말 공동주택이 포함된 이후 1인 가구의 증가와 도심 내 소형주택 선호 추세를 고려해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정부의 113 부동산 규제 대책의 화살을 피해간 부산이 신규 분양에서 풍선 효과로 수혜를 얻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없어 유동자금을 보유한 전국 투자자들이 몰리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겁니다. 오는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자를 확 낮춰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에 금융권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 종로구와 마포구 그리고 광진구 등에서 이 매매가가 10억 원을 넘어선 중소형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아파트의 특징으로는 한강 조망 그리고 직주 근접 등을 좀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10억 원을 돌파한 강북의 이 소형 아파트들의 비결 잠시 후에 부동산 이체크 통해서 좀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또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주시면 부동산 전문가의 친절한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목요일 여러분과 성공투자 함께 논의해주고 계시는 부동산 전문가 계시죠? 먼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 대표님 기다리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본격적인 고민 상담에 앞서서 또 부동산 시장 동향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강북 지역에서도 10억 원을 넘어선 중소형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아파트들의 인기 비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자, 집값 또 아파트 하면 그래도 이제 강남이 강북보다는 훨씬 이제 비싸게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강북의 반란이랄까요? 자, 매매가 이제 84제곱미터 기준 하니까 이제 33평을 얘기할 거고요. 33평 정도의 아파트 시세가 10억을 넘긴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강북 쪽에서. 자, 그 비결이 뭔가, 이렇게 비싼 부분이 뭔가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집약이 됩니다. 우선은 한강 조망이 가능한 그런 이제 아파트일 거고요. 또 직주 근접, 직장과 근처에 위치한 그런 어떤 특징, 그리고 교육하고 교통이 이렇게 따라주는 그런 어떤 세 가지 유형의 세 가지 부분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그 성동구 성수동이에요. 자, 지금 트레마제 아파트 같은 경우가 30평 기준으로 해서 14억을 훌쩍 넘은 상태고요. 성수동이라는 지역은 이제 그 중공업지대고요. 일단 직주 근접
집값이라는 부분이 이제 특징적이긴 하지만은 한강변이라는 아주 우수한 그 건너편은 이제 압구정인데 생각해 보면 이 강북에서 한강이 조망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강변에 위치한 어떤 그런 이익적인 부분들은 사실 이제 한강변에 위치한 강북이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해서 한강변에 위치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교육 및 교통까지 있습니다. 이 강남하고 접근성 그리고 이 분당선 그리고 이제 2호선 그런 어떤 지하철 노선까지 다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성동구 성수동이야말로 이 특징 세 가지를 다 고루 갖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유리한 고지에 있고요. 자, 또 성동구 옥수동, 그리고 마포 현석동, 용산의 이촌동, 그리고 광진구 광장동 이런 아파트들이 전체적으로 뭐 한강 조망이랄지 아니면 직주 근접 또는 교육 및 교통을 두 개 정도를 이제 갖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 한강 조망하고는 관계없이 이 교남동에 있는 도니문 뉴타운이죠. 경희궁 자이가 시세가 33평 기준으로 지금 10억 5천만 원까지 치솟았던.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종로 중구의 어떤 직주 근접이라는 강한 그 요인도 작용을 했지만 근처에 뭐 강북 삼성병원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 등 해서 문화, 의료 시설들이 골고루 갖춘 좀 이렇게 강북 치고는 조금 럭셔리한 이미지를 조금 많이 부각을 해서 그런지 어쨌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치솟아 올랐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전체적으로 마포 일대 아파트 시세도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어쨌든 이렇게 강북 10억 넘긴 중소형 아파트라는 부분이 이런 세 가지 특징을 중에서 이제 두 가지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아파트가 이렇게 10억 이상을 찍을 때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 또 일반 주택 가격도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이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잘 살피셔서 여러분들이 내가 보유하려는 또 내가 거주하려는 그런 아파트도 어떤 그 앞으로도 향후의 시세 전망이 좀 높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다른 곳보다 더 농후하니까요. 잘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그것도 부동산 투자 또 거주 지역을 선택하는데 참고가 되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북의 반란이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10억을 호가하는 이 중소형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앞으로도 좀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한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이 지역에 관련해서 눈 크게 뜨고 보시다가 또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고민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대표님과 직접 말씀 나눠 보시면서 풀어가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그 성동구 성수동 일가 강변 건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33평을 보유하고 있는데 매도 시점이랑 향후 전망을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강변 건영 아파트 33평형에 혹시 거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거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투자용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네. 과연 언제쯤 매도를 해야 할지 자 전문가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맨 처음에 지금 이제 설명드린 내용 강북에 이제 10억짜리 아파트 예,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서울숲 트리마제를 언급을 했었고요. 예, 바로 앞에 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아파트가 바로 뒤에 있는 강변 건영 아파트예요. 예, 예. 자, 이걸 30평대 이제 보유하고 계신데, 자, 이거를 지금 거주 안 하고 이제 전세 놓고 계신 거잖아요. 반전세로. 지금 반전세로 놓으셨어요. 예, 예. 자, 어쨌든 이걸 좀 보유를 해야 되냐, 아니면 어느 적절한 시간에 매도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자, 그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큰 영역에서 이렇게 지도를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여기는 이제 중공업지대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공업지에 속속들이 생겨나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아파트형 공장의 모습들이 예전에 우리가 성수동 하면은 그냥 공장지 많은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점점 업그레이드 돼가는 성수동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실제 수요자들, 집을 필요로 하시는 수요자들은 꾸준히 늘어나니까 이 근처에 있는 공급량을 대비해 본다면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전세금 또 매매 금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나니까 일단은 그게 큰 장점이 될 것이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서울숲 트리마제인데 여기가 지금 그 시세가 무려 이제 30평대 기준으로 뭐 14억 뭐 한 5천 정도까지 치솟아 올라 있어요. 물론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아파트하고는 조금 색깔이 틀립니다. 네. 자, 이제 거주민들을 위해서 복지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호텔 서비스 조금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그 어떤 아파트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뭐 굉장히 뭐 차이 나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라도 요 옆에 있는 강변 동향이라든지 지금 갖고 계신 강변 건영이라든지 요 일대 아파트의 전반적인 시세를 업시켰어요. 요게. 네. 자, 더군다나 요 옆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성수 전략정비 구역 해가지고요. 1, 2, 3, 4구역이 지금 개발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사업은 네. 물론 이제 4구역 쪽이 먼저 진행될 예정이지만 어쨌든 이런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그런 아파트의 시세마저도 굉장히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꾸준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우선은 지금 갖고 계신 그 아파트가 한강이 보여요? 한강이 조금 보입니다. 조금 보여요. 예. 자, 어쨌든 뭐 정면으로 안 보이고 틀어져 보입니다. 이렇게. 틀어서 보여요. 예. 이 한강 조망에 대한 가치는요, 굉장히 큽니다. 많게는 5억 차이까지 나요. 한강이 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이 네.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네. 약간 보인다 손 치더라도 일단은 한강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렇게 쉽게 버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가져가는 게 좋겠느냐라고 한다면 이것마저도 사실은 지금 입주 연도가 2000년도이기 때문에 이제 17년 차가 되잖아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계속 되게 되면은 20년을 훌쩍 넘어서 좀 노후된 아파트로 뭐가 그렇게 큰 장점이 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쪽 주변 여건이 좋아질 수 있는 즉 이제 서울숲 트리마제는 곧 입주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자, 올해는 넘겨야 돼요. 기본적으로는요. 예. 자, 그러고 나서 성수 전략정비 구역 중에서 한 구역이 사업이 스타트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 이주 수요도 등장할 것이고요. 네. 자, 그런 부분하고 또 길 건너 한강 건너서면은 압구정이잖아요. 예. 압구정도 약간 재건축이라는 부분이 약간 꿈틀꿈틀 되는 여건들이 생겨요. 예. 그래서 전 방위로 다 따졌을 때 이주 수요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본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대략 생각을 해본다면 최소한 3년 아니면 5년 정도는 더 끌고 가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 왜냐하면 일단은 시세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좀 가격이 좀 뛰었잖아요. 최근 들어서도. 예. 예, 근데 조금 일단 가격이 혹시 무너질까 봐 이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면서 가격이 오히려 약간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오히려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기분 좋게 그냥 보유를 조금 더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구입한 지가 2년도 안 되는데 한 2억 가까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도 야, 이게 좀 많이 어쨌든 뭐 일단 투자에 대한 부분은 시기적으로 잘 선택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도 있는 그 아파트나 뭐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금방에 이제 버릴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강남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1, 2년 있다가 파신 분보다는 10년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이 사실은 이익이 훨씬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가격이 순차적으로 많이 뛴다기보다는요, 지금은 안정적으로 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꼭 강남 아니래도.
그런 곳이 전체적으로는 성수동 또 성수동 근처에 한강변 아파트가 되니까 여기는 놓지 말고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이 성수 전략정비 구역이 진행되는 추이를 보면서 그때 아주 핫할 때 그때 한번 매도 타임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좋은 투자처를 선점을 하셨네요. 기분 좋게 최소 3년 이상 보유하셔도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그때 돼서 다시 한번 또 저희랑 상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어떤 지역의 고민이라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고 있거든요. 자,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여기 지금 성파구 성파동에 있는 네. 한양 2단지가 있어요. 네. 네, 거기에 평짜리죠. 46평짜리인데 지분이 한 26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83년도에 지어진 거고요. 네. 예, 그거 하고 미래에 인습을 하고요. 신안 네. 인습을 도중에 어디를 가야 제가 좋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지금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한양 2단지 아파트 좀 재건축 예, 투자와 예. 함께 또 위례신도시 신안 인스빌 아파트 과연 예, 어떤 곳에 좀 투자를 해야 더 좋을까라는 고민하고 예, 계시는데 거주 목적은 아니신 거지요? 예? 거주 목적은 아니신 거지요? 아, 예. 네, 투자 목적으로 과연 어느 곳이 더 좋은 투자처일지 바로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 우리 시청자님은 예, 그 송파 쪽에 지금 송파동에 위치한 한양 아파트 2차 예, 40평대를 살까? 예. 아니면 위례 신도시에 있는 신안 인스빌 아파트를 살까? 요거잖아요. 예. 솔직히 우리 가격은 똑같습니다. 시청자님은 어디가 더 좀 땡기세요? 어디를 좀 아니, 살까를 그러니까 더. 지금 한양은 예. 지금 재건축이라는 것이 저희 걸려 있고요. 예. 예, 근데 그 지분이 약 26평 정도 되어서 예. 두 채를 준다고 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조합 설립이라든가 하여튼 그것은 지금 아주 된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조합장 말로는 예. 7년 있으면 다 지어진다. 2020년도에는 철거가 다 된다. 그렇게 하시거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자, 일단 과연- 시청자님의 생각만 알려주세요. 어디가 예. 좀 마음에 더 드는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채를 준다고 하는데 제가 네. 그 이제 분담금이 얼마인지는 이제 모르잖아요. 자, 일단은 예, 지금 아마 고민이 좀 되시는 게 재건축 하긴 한다는데 예. 언제 될지 또 이렇게 내가 얼마만큼 이익이 더 생겨날지 궁금하신 거잖아요. 중요한 건 예. 똑같은 돈을 투자해서 얼마만은 예. 이익이 더 많이 날 수 있는 데를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예. 자, 일단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그야말로 현재 모습, 미래 모습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신도시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거주의 환경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금액을 비교를 해보자고요. 46평짜리 지금 얼마죠? 지금 이제 9억 달러더라. 9억이고요. 예. 자, 위례신도 신안 인수면 몇 평이 얼마죠? 37평에 다 합쳐서 9억이 9억 1천 정도 됩니다. 9억 정도. 예. 자, 결론을 내드릴게요. 예. 송파에 있는 한양 재건축 아파트 46평을 사셔야 돼요. 아, 예. 예, 자, 일단은 예. 항상 이 부동산이라는 또 이 아파트라는 면모는요, 이러는 신도시에 위치해 있는 것하고 이렇게 도심권, 제2롯데월드다, 또 지하철역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 도심에 가까운 그런 아파트하고는 점점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 재건축했을 때 이익이 얼마나 클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잠실 5단지 있죠. 예. 요게 이제 재건축을 진행을 한참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사업시의 인가를 이제 받아서 또 관리처분 신청까지 올해 안에 할 거기 때문에 사업 진행 속도가 굉장히 좀 빨리 진행됐고, 또 한강변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탓에 이게 대지 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략 한 뭐 25평, 26평 요 정도에 있어요. 아, 예. 지금 이게 시세가 얼마냐면 대략 한 14억, 15억 정도 가거든요. 아, 예, 예. 같은 대지 지분에. 그런데 예. 현재 모습에서 9억 정도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얻어낼 수 있는 그 효과성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당연 재건축을 하시는 그 한양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낫고요. 예, 예. 자, 앞으로도 이 이제 그 제1롯데월드가 상주되는 그 인구 수만 해도 거의 한 4만 명 정도로 바라보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9호선이 또 연장이 되거든요. 내년 정도에. 예, 예.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여건상 이쪽 그 재건축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투자자들까지도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렇게 본다면 현재 모습에서 신도시라고 해서 새 아파트를 원하고 저기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긴 하지만은 더 큰 관심 또 더 미래적인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한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 비슷한 정도의 현재 수준에서 앞으로는 점점점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될 거니까요. 무조건 한양 재건축 아파트를 같은 금액이면 사셔야 돼요. 아, 그러면 저기 한번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네네네. 드릴게요. 바로 1단지가 딱 있는데, 네, 예, 근데 그것은 아예 재건축 할 생각이 없고요, 지금은요. 네, 예, 근데 그게 지금 53평을 사실 지으려고 했어요. 네. 하려고 했는데 한 6천 차이가 지금 아직 나뉘는데 네. 한 2평 반이 더 저기 많아요, 지분이. 어디가요? 한양 2차가요? 1차가요. 1차가? 예, 예. 53평이. 예, 그러면 과연 지금 한 6천만 원 차이가 저기 나는데 네네, 과연 1차를 잡을 것인가, 예. 2차 지기차를 잡을 것인가, 네. 둘 중에는 저기 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알기로는 제가 그러더라고요. 자, 좀 이렇게 약간- 가시죠. 예, 자, 1차든 2차든요. 예. 다 뭐 건축 연도나 뭐뭐는 다 예, 같은데 예, 예. 예, 둘 그렇습니다. 중에서 잡으신다면요. 예. 가장 큰 평형을 잡으시니까 가장 유리합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가 50평대가 있는데 조금 더 비싸다. 근데 지분은 예. 뭐 2평 많다라고 한다면 예, 재건축을 나중에 했을 때 예. 요즘은 이제 그 도정법 자체가 지금 뭐 2개나 3개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예, 예. 가장 큰 평을 갖고 계신 분이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게 돼요. 아, 그래서 지금은 금액 차이가 그 정도 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재건축이 된다면 지금 46평보단 52, 3평을 갖고 계신 분이 더 유리한 거예요. 아, 예. 금액 차이가 별로 지금은 안 난다면. 그래서 아, 예. 일단 50평대로 하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결론 내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예, 이쪽으로 예. 방향을 잡고 아, 매수를 예,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 예, 네. 예.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고민을 좀 속 시원하게 좀 풀어드린 것 같아요. 이 고민하셨던 예, 예, 단지 예. 중에서는 송파 한양 아파트가 훨씬 더 좋은 투자처고 그 중에서도 좀 평형이 넓은 1단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꼭 좋은 예, 예. 선택하시기 바랄게요.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속 시원한 답변을 얻어가시면서 이 기분 좋은 반응을 좀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나도 좀 참여하고 싶다 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1638-3910번 연락주세요. 이은한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증 가지고 계세요? 예, 지금 그 은평구 응암동에 지금 힐스테이트 4차. 네. 4차 그거가 입주권이 있는데 그것 네. 좀 여쭤보려고. 네.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4차 아파트 현재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걸 네네. 계속 좀 가지고 가야 할지 아니면 처분을 해야 할지 궁금하신 네네네네. 거지요? 네네네. 바로 대표님의 의견을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과 네. 인사부터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은평구 응암동으로 가보죠. 네. 은평구 응암동에 그 백년산 힐스테이트 4차 분양권을 갖고 계시다고 그랬죠? 네네. 자, 조합원 입주권인가요? 아니면 일반 분양을 받으신 건가요? 조합원 입주권이요. 조합원 입주권이세요? 예전부터 네. 갖고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예, 저희 네, 원래. 원조합원이시고. 네네네. 자, 일단은 그러면 예전부터 부동산 이쪽 지역을 아시니까 네. 어떤가요? 이쪽에서 거주하시기에 거주를 하신다면. 그 제가 예. 그게 제가 거주하진 않았고 예. 저희 집안 예. 어른이 예. 거기 계셔서 그분 입주권을 이제 제가 이제 받게 돼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근데 거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은 교통을 솔직히 막 되게 막 편하진 않은데 네. 지금 거기 주변에 막 개발도 많이 되고 네. 입지적인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힐스테이트 타차까지 하고 여기 있잖아요. 네. 세전역이랑 응암역 여기가 좀 도보로 좀 생각보다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제가 네. 왜 이런 여쭤보냐면 느끼는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단점적인 부분. 물론 제 장점도 있겠지만 장점이란 거는 그야말로 이쪽 지역에서는 새 아파트라고 한다면 네. 이제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네. 느끼시는 교통이 조금 불편해요라는 부분이 네. 지금 폭넓게 봤을 때 은평구에 대한 전체적인 여건 중에서 이 네. 6호선 라인 그리고 3호선 라인 이런 여건에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는 열세예요. 열세라는 게 열세라는 거는 무슨 조금 그거보다 항상 열세. 예, 열세. 그러니까 좀 아. 뒤처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그쵸.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보시죠. 좀 구체적으로 지도를 보고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백년산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백년산 힐스테이트 1, 2, 3차가 입주된 게 2011년이고 전체적으로 3,200세대 정도가 돼요. 네네. 자, 지금 요 옆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쵸. 4차가 들어올 거고 네네. 또 옆에도 마찬가지 응암 1구역, 3구역 해가지고 이제 재개발돼서 또 들어올 곳들이 있어요. 네. 자, 근데 지금 이제 갖고 있는 분양권 자체가 꾸준히 가격이 올라서 주려면 조금 더 다른 곳에서 여기를 좀 네.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들이 생겨요. 자, 근데 여기 말고도 조금 지도를 폭넓게 이렇게 들어본다면요. 예를 들어서 녹번역 근처에도 재개발돼서 들어오는 아파트들이 있고요. 그렇죠. 또 아래쪽으로 수색 증산에도 서서히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이 또 탄생이 되거든요. 네. 자, 그랬을 때 이 심리적으로 교통이 조금 가깝고 그런 네. 좀 여건을 조금 갖추고 있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올라서고 싶어도 어딘가 모르게 자꾸 발목을 잡는 단점들이 이 교통이라는 단점을 내가 극복을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예, 그게 그래서- 자꾸 걸리더라고. 예, 일단은 지금 입주가 몇 개월 안 남았죠? 네. 예. 자,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게 좋냐 하면 여기서 네. 입주를 안 하실 생각인가요? 예, 입주는 안 할 거고 제가 이거를 전세로 놓을 건지 아니면 매도를 할 건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죠. 자, 지금 시세가 얼마죠? 지금 프리미엄 제가 저번 주에 물어봤을 때 8천 정도 붙었거든요. 자, 지금 그러니까 25평 분양가는 한- 8천까지 해서 얼마 정도죠, 지금? 지금 이게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인데 네. 한 4억 정도 돼요. 지금 4억 초반. 네. 자, 지금 현재 백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들이 시세가 네. 지금 비슷하죠? 네, 비슷해요. 자,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보다는 입주 네. 때 분명히 2, 3천은 더 올라갈 거예요. 입주 시기 때? 예, 왜냐하면- 네네. 요즘같이 그 분양권, 입주권을 이게 사두기보다는요. 네. 실제 입주를 하면서 물론 이제 금리라는 부분이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내가 집을 살 때는 금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입주 당시에는 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 조합원 입주권이라든지 분양권 상태는 그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있는 수요자보다는 입주 당시에 수요자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가격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새 아파트로 움직이는 경향이 높게 되니까 지금 프리미엄보다는 2, 3천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자, 그러면 전세를 놓고 한 2년을 더 지켜갈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매도를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당장에 전세 놓을 때는 그렇게 수요층들이 많이 몰려서 전세금이 마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요층들이 분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세 비율이 크지를 않아요. 자, 그런 상태로면
내가 전세 놓고 얼마에 또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보다는 차라리 저는 입주 시점에서 과감히 매도를 하고 네. 그 나머지 투자금 갖고 또 다른 쪽을 적절하게 투자를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이게- 왜냐하면 옛날부터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네네. 어떤 식으로든지 세금에 대한 혜택도 좀 얻으셔야 될 거고 비과세였거든요. 네. 네네. 자,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본다면 제 생각에는 입주 시기에 조금 매도를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네. 자, 그러고 나서 물론 여기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보다 또 좀 나은 그런 어떤 입지가 좀 괜찮은 그런 쪽의 아파트를 또 다시 투자해 보는 것도 좀 바꿔 보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결론은 입주 때 매도를 하신 거로 방향을 좀 잡아보시는 거로 한번 계획을 잘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그 아파트가 이게 제가 이게 뭐지? 얘가 남향이고 고층 뭐 이런 거면 네. 제가 좀 기다릴 텐데 얘가 물론 이제 그 아파트 정문 입구 쪽에 있는 아파트긴 한데 네. 아파트 단지 입구 쪽. 예, 아파트긴 한데 얘가 4층이고 동향이에요. 아, 그러면 그런- 더더욱 네. 그런 단점적인 것 때문에 네. 좀 내가 더 시세가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올라가기에는 아닌가. 더 어렵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입주 시기쯤에 파는 게 나을지 그래도 아니면은 그냥 지금 파는 게 나을지. 입주 왜냐면 시기 좀 그거-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 지금 파시면 안 돼요. 그래도요? 제 그래도 얘기대로 그런- 입주 시기 때 가면 2, 3천 오를 거라니까요. 아, 그런 상황이 좀 그런 뭐 동향이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더라도? 관계없이. 아, 그렇구나.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조금 몇 개의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 시기까지는 조금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유하시라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잘 선택하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지역에 상관없이 정말 속 시원한 해결책 대표님께서 주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늘 방송 시간은 조금 짧습니다. 이렇게 짧다고 느끼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대표님께서 또 친절하게 오프라인 세미나 준비해 주셨거든요. 바로 안내를 좀 해 주실까요? 네. 자, 세미나 하면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에서 보시는 어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제가 드린 이제 답변을 통해서 얻어가시는 그 효과는 굉장히 분명하게 아주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뭔가 모르게 조금 전체적인 그림을 조금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다면 그게 곧 세미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자, 세미나에서 얻어가는 그 부분은 뭐가 있냐라고 생각한다면요. 우선은 시장을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아무래도 좀 쌌을 때 사는 거 그리고 비쌌을 때 파는 거 이런 영역이 사실 부동산 투자에서는 가장 큰 돈을 버는 영역이다. 그래서 시장 분석에 대한 부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동산 종목에 대한 부분을 투자 기법이 다 틀립니다. 그냥 일반 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재개발, 재건축, 또 일반 뭐 다세대 빌라라든지 또 뭐 오피스텔까지 또 수익형 부동산은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일목요연하게 나열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좀 좋다 이렇게 좀 하는 부분에 설명이 될 거고요. 중요한 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세금 부분 특히 이제 또 요즘은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건강보험료까지 내고 또 명의는 누구로 써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시고 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 같은 경우는 이번 토요일이죠. 토요일 또 다음 주 수요일인데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 또 세금에 대한 부분 또 건강 보험료가 어떻게 더 부과돼서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지 또 명의는 누구로 써야 될지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잘 활용하시면 돈이 되는 그런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철저하게 시장의 전략들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고 또 이 세금적인 측면까지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죠. 그런 부분 다 해결할 수 있는 세미나니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친절하게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전화 문자 상담도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또 여러분의 고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계속해서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상담 이어가기 전에 잠시만 또 이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최근 시장의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이 부분의 연장과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치권에서는 3년 더 연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시장에는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좀 영향을 끼칠까요? 네.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쪽으로 이제 흐르듯이요. 돈이라는 그 형태도 조금 큰 돈이 움직였을 때, 그리고 중간, 아래 단계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 그래서 재건축 시장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일반 아파트 또 전체적인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역할입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초과이익 환수제가 2017년 말, 올해죠. 말까지, 종료가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예한 것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거를 법률 개정안을 통해서 3년 연장을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데, 그 개정안에 대한 발의한 근거를 보면요. 지금 무리하게, 이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조금 빨리, 조속히 시행하려는 그런 단지, 또 거기에 또 투자자들이 너무 이렇게 몰리는 경향,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을 때 그야말로 사업 초기 단지는 부담금 때문에 수준이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조금 그야말로 연장이라는 부분, 아니면 이거를 좀 없애는 쪽으로까지 이렇게 국회에서 좀 발의 예정인데요. 국토교통부 입장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정부 차원에서 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반기 주택시장 동향과 국회 심의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결론을 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예 기간이 좀 연장된다라고 한다면 너무 이렇게 좀 몰렸던 부분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폭넓게 재건축 시장이라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오히려 제 생각에는 역기능보다는 좀 순기능 쪽으로 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좀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런 일부 모습만으로 이렇게 국한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이렇게 풀어졌을 경우라면은 좀 이렇게 어떤 그 투자 대상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그냥 너무 몰림 현상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에서 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그냥 너무 이렇게 폭발적인 유입보다도 좀 느슨한 유입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조금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조금 좋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당장은 아닐 것 같고 5월 9일 이후로 해서 이제 국회 발의를 통해서 결론이 날 예정이니까요. 잘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좀 이렇게 선도하는 그런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유예가 더 된다면 좀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텐데요. 아직까지는 전국이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 연결 통해서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저희 하남시 덕풍동이요. 네. 자이 아파트 23평.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그거 하고요. 네. 네, 중량구 중화동 한신 아파트요. 네. 네, 21평 매수하려고 그러는데 어떨지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어요. 네,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자이 아파트에는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전세 주고 있어요. 네, 경기 하남 덕풍동의 자이 아파트 23평형을 전세를 끼고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이걸 언제쯤 좀 매도를 하고 또 중랑구 중화동의 한신 아파트 25평형을 매수를 좀 해도 괜찮을지
자, 전문가의 시각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한양시 제가 덕풍동 하니까 이렇게 하남 중에서도 이제 빨갛게 칠한 곳이고요. 네. 지금 이 중에서 자이 아파트라고 하셨나요? 네네. 자, 요거 이제 23평을 갖고 계신데 네. 현재 요 시세가 얼마죠? 지금 한 3억 3천 말씀하시더라고요. 3억 2, 3천. 네네. 전세는요? 2억 7천이요. 2억 7천. 네. 자, 전세 비율도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요. 네. 자, 이게 그 지어진 지가 얼마 됐죠? 저희가 2006년에 입주했어요. 2006년 입주한 23평 아파트다. 네. 자, 그때부터 갖고 계셨던 건가요? 아, 분양받았어요. 분양받았어요? 네네. 그때 분양받았을 때 금액이 얼마죠? 1억 전부 합쳐서 1억 6천 정도 줬어요. 자, 그럼 2배 정도가 올랐어요. 지금 근 한 네. 11년 동안.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요거를 이제 매도를 하고 네.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 상봉역 바로 옆에 있는 단지잖아요. 네네. 자, 여기 또 20평대를 보고 계신데 요거는 이제 얼마죠? 매매 금액이? 아, 그거는 저희가 21평에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21평의 전세를 살고 계시다. 네네. 예. 근데 매매가가 네. 21평인데 지금 3억을 하더라고요. 매매 금액이 3억이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거주를 해야 될 입장이라서 네. 전세가 그게 2억 5천이니까 그냥 매수를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결론 내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 살고 계신 그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그 이유는 물론 우선 이제 하남에 대한 부분으로 간다면 네, 이마저도 나쁘지는 않아요. 전세 비율 일단 높은 상태고요. 네, 자, 근데 이제 하남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적으로 하남 미사지구 또 덕풍지구 이렇게 해서요. 요 위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로에 관심이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도심은 강북이 됐고 네, 이쪽 그 하남 미사도시부터 이쪽에 새로 생긴 아파트들은 강남이 돼버린 거예요. 이쪽 구역에서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또다시 이런 새 아파트가 조금 물론 이제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어디든지 이쪽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전세금 상승 비율이라든지 매매금 상승 비율은 굉장히 약하게 나타날 거예요. 상승률이. 네, 네. 가져가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게 뭐 예를 들어 뭐 5천, 6천 잠겨놓은 상태에서도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네. 투자 가치 측면에선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버려도 상관은 없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네.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가 앞으로 전망이 어떨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옆에 상봉역 옆에 있는 그 한신 아파트예요. 네, 자, 이 한신 아파트가 보면 이제 96년도에 입주를 한 1,500세대예요. 네, 네. 자, 근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21평인데도 3억이다. 그러면 서울에 특히 이제 7호선 라인이고요. 네. 여기 이제 경의 중앙선, 경춘선 이렇게 세 개의 그 지하철 노선이 이렇게 다니는 트리플 역세권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20평대가 3억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조금 앞으로도 전망이 좀 밝은 그런 단지가 아닌가 싶어요. 아, 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네. 일단은 그 상봉역 주변에 있는 곳들이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어요. 꾸준하게 여기는 균촉지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역 근처에 균형발전 촉진지구 해가지고 주상복합이 들어선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개발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여건이 굉장히 좀 좋아지겠죠. 네,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중라역 옆에 그 중화 뉴타운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많은 구역들이 조금 이렇게 해제 수준도 밟고 있고 하고는 있어요. 네, 네. 하지만 지금 중화 1구역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는 그 여건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그 이 근처에 거주 여건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아, 그럼 이 근처에 새 아파트가 생겨난다 그러면은 여기는 가고 싶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차이 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하철역도 가깝고 단지 크기도 크고 또 바로 옆에 초등학교까지 붙어 있는 이런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제일 진입 장벽이 낮은 그 문턱이 제일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수요층들이 계속 몰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세 매매 금액 3억, 뭐 전세 금액이 2억 5천이라고 하지만요.
네. 2억 5천 전세 금액이 매매 금액처럼 3억으로 뛰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지예요. 아, 그러면 당연스럽게 3억이 집값이 3억 5천으로 뛰어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지금 전세로 이어가시는 것보다는 매입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왜냐하면 일단 전체적으로 네. 지금 7호선 라인이라는 부분이 이제 강남 쪽이잖아요. 네네. 이 강남 쪽하고 연결돼 있는 곳 중에서 특히 이제 7호선 변에 청담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쪽이 굉장히 강남 중에서도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즉 집값이 꾸준히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는 영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쪽에서 거주는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첫 번째 관문이 자양이나 성수동 지역인데 여기마저도 사실은 비쌉니다. 네. 자, 그러면 7호선을 타고서 거슬러 가게 된다면 계속 가면은 저쪽 상계, 중계 하겠지만 거기까지 아무래도 좀 거리가 있으니까 거기보다 좀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데 근처에 있는 아파트,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이쪽 군자, 중곡, 용마산, 사가정, 면목, 상봉역까지 해서요. 근처에 있는 단지들이 거의 없어요. 네. 지하철역 근처에. 그러면은 당연히 상공역을 선택하면서 이쪽에 시내 중심부까지 또 생각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을 이용하려는 그런 수요창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좀 서둘러 사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아, 물론 그래요? 이제 서둘러라는 의미가 너무 네네. 급하기보다는 지금 네. 부동산 시장이 한 5월 9일 또 올해 중반기까지는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좋은 층, 좋은 향을 지금 한 2, 3개월 정도 잘 선택을 하셔서 좀 올 중반기 정도에는 매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세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네. 8월 달에 네. 네, 그때 전세가 아, 8월 만기예요? 네네. 그러면 시기가 딱 맞아요. 아, 그때 사시는 게 딱 좋습니다.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네. 금매 물건도 그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겁니다. 아, 근데 지금 3억 가격이면은 괜찮은 가격이에요. 괜찮은 가격이에요. 아, 서울 그래요? 시내 이런 20평대 3억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강남 접근성이 높은 곳에서 있다고 한다면요. 충분히 네. 가격에 점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으니까 매입을 네. 하셔도 돼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세 시기와 맞물려서 이 8월쯤 올해 하반기쯤 지금 살고 계시는 한신 아파트 매수하는 거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요. 시기 잘 선택하셔서 꼭 좋은 선택하시기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어느 지역이라도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책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전화나 문자 상담 모두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전화 연결 통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바로 네. 상담 이어가 볼게요.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아, 저 인천시 연수구 네, 연수동 네, 영남 아파트 네, 30평이요. 네. 여기 이제 거주 겸 투자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근데 네. 이게 어떤가 싶어서요. 상호가. 연수구 연수동의 연남 아파트 30평형을 실제로 네. 거주하면서 좀 투자 가치도 있을지 지금 예, 이제 예. 매수를 고민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과연 사도 괜찮은 아파트일지 네. 전문가 의견 네.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지금 혹시 사시는 데는 어디세요? 인천이에요. 인천이시고. 예. 자, 일단 지금 이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네. 연수 영남 아파트를 찍어 보니까 네. 92년도에 입주를 한 622세대의 6층 저층 아파트잖아요. 네. 자, 이거는 아마 거주하면서 혹시 재건축이 된다면 시세가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일만의 기대, 거주 겸 투자라는 측면에서 지금 매입을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사도 된다라는 결론을 내드리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2억 4천 정도 하던데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자, 보시죠. 예. 혹시 지금 이게 32평 단일평형이잖아요. 네. 지금 시세가 지금 2억 1천에서 2억 4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2억 4천이요. 요날 혹시 대지집은 아세요? 12평이에요. 22평이요? 예. 자, 그러면 대지집은 대지집이 좋더라고요. 굉장히 넓은 편이죠.
예,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통상 본다면요. 일단은 그 입지적인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네. 자, 입지를 이렇게 좀 넓게 본다면 그야말로 이 그 소위 연수구라는 부분은 연수동도 있지만 송도동이라는 곳이 또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송도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뭐 포스코부터 많은 그 기업체들도 속속들이 입주를 해 나가고 있고 이 근처에 여러 뭐 학교서부터 국제 캠퍼스 이런 것까지 있으면서 교육 수준 그야말로 그 송도라는 어떤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좀 높아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연수구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지금 이 원인지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상당히 지금 송도에 비해서는 지금 저가에 있잖아요. 네. 금액이. 근데 현실적으로 이쪽에서 사시는 분들이 송도 쪽으로 가고 싶어도 조금 금액이 좀 모자라서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오래됐죠. 자, 그래서 조금 뭐라 그래요? 그냥 만만한 금액이랄까요? 그 정도 금액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쪽 노년지구를 선택을 하거든요. 아, 자, 근데 노년지구 같은 경우하고 이쪽 같은 경우에 하고 거주 여건 자체는 그래도 이쪽에 거주 기반이 예전부터 조성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그야말로 이쪽에서의 쏠림 현상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파트가 갖고 있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치라고 한다면 일단은 어떤 사업적인 분석을 좀 해보면서 평가를 해보죠. 네. 자, 일단은 입지가 아까 얘기한 원인지역 옆에 이렇게 있어요. 연수역, 거기가 연수역도 5분 거리예요. 예, 연수역이 더 가깝네요. 거리예요. 네, 네. 자, 근데 지금 이제 32평인 상태에서 예. 지금 시세가 2억 4천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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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리고 대지가 지금 22평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통상적으로 시세를 평가하냐면 이거에 대한 무상지분 평가를 약 한 130%를 곱하면 이거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평형은 대략 한 30평형짜리가 됩니다. 아, 무상으로.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시세가 아니겠죠. 최소한 평당 1,000만에서 평당 1,200까지 올라설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시세 이익을 본다라고 하면 최소한 6, 7천에서 한 1억 2천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재건축이 됐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예. 92년도 입주를 했잖아요. 네, 네. 2022년도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5년 후에 벌어질 일이기만 하지만 예. 일단 지금 여건상 이 2억 4천이라는 매매 금액 그리고 전세 금액만 해도 거의 2억에 육박한 거로 아까 봤거든요. 네, 전세 금액이. 전세 비율도 높아요. 높은 상태에서 네, 현재 모습으로 반다면 차라리 전세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집을 매입을 해서 갖고 갈 때 어차피 거주니까 네. 거주하면서 92년 즉 2022년까지 갔을 때 그 가기 전까지 이미 시세가 반영이 돼서 거주 겸 투자라는 수요층들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가격이 스물스물해서 5년 안쪽까지는 최소한 한 적어도 2, 3천 아니면 5천 정도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주 겸 투자하기에는 아주 딱인 아파트예요. 아. 그래서 그럼 여기는 선생님, 그럼 만약 거주 안 하고 투자로는 어때요? 투자도 되는데 아무래도 내 집에서 내가 살면서 이렇게 좀 기다리는 게 매도 타이밍도 잘 잡힐 수 있는 거 있으니까요. 거주 겸 투자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쌤 원인제역이 뭐 KTX 그 뭐 저기. 네, 여러 가지 그 교통 여건도 있는데 하여튼간 저는 매입으로 매수하라고 지금 결론을 내드렸으니까요. 잘 검토하셔서 꼭 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자님 네. 시간 수고하셨어요. 관계상 네, 여기까지 좀 정리를 고맙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과 또 말씀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 여기까지입니다. 자,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 매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희망적인 소식이 좀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는 하루지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